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 찐이슈입니다. 오늘은 전주 우리나라 미국 주식 상위 장고 순매수를 간단히 살펴보고 아크인베스트가 보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우리나라 전체 미국 주식 보유 잔고액 순위입니다. 1위 테슬라부터 8위 QQQ ETF까지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9위에서 11위는 보잉, 알리바바, 니오 순으로 소폭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순매수 결제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테슬라입니다. 순매수 결제액 3,823억으로 2위에서 15위 순매수 결제액 합계인 2,765억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2위는 모더나입니다. 임상 3장에서 94% 이상의 효능 소식과 함께 FDA에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3위에서 5위는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인 팔란티어와 원격 의료기업인 암웨, 그리고 수소차 기업 니콜라인데요. 니콜라는 최근 GM의 지분 인수 철회 소식으로 주가 변동이 큰 한 주였습니다. 7위와 8위는 전기 스쿠터 기업인 니우, ARKK ETF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600%의 상승률을 보이며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통 강자인 도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GM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네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테슬라 주가로 인해 공매도에 베팅했던 투자업체들이 350억 달러, 하나로 38조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1월에서 9월 미국 항공업계가 보고한 역대 최악의 순손실인 242억 달러를 넘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2040년까지 연간 1,500만 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테슬라의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높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량은 1,100만 대라고 하네요. 시장 전문가들의 테슬라 목표 주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IB의 테슬라 목표 주가를 780달러에서 낮게는 54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팁랭스에서의 테슬라 애널리스트 의견을 봐도 의견 차이가 큰 게 보이죠? 이 말은 테슬라의 성장성을 전문가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에선 테슬라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볼까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종목인 ARKK는 혁신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년 12월 4일 기준 ARKK ETF의 상위 5개 보유 종목을 보시면 1위 테슬라, 2위 유전자 편집 기업 크리스퍼, 3위는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인 roku, 4위는 유전자 분석 기업 인비테, 5위는 전자결제 기업 스퀘어입니다. 아크가 앞으로 유망하게 보고 있는 혁신기술 분야의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11월 2일 대비 12월 4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비중이 8.02%에서 10.2%로 증가하였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길래 가장 많은 비중의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스노우플레이크 차트로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총 5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책정하는데요. Value, 기업가치, Future, 미래 성장성, Past, 과거 퍼포먼스, Health, 재무 건전성, 디비던드, 배당 성향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애플과 페이스북을 같이 넣어봤는데요. 테슬라를 보면 배당, 밸류, 재무 건전성 지표보다 퓨처, 미래 성장성 항목이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는 단순히 현재 재무 상태나 기업 가치로 판단하기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이겠죠.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1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다. 10조 달러가량의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는다. 테크 회사이다.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과 택시 네트워크 개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누가 전기차와 자율 택시 네트워크에서 리드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타샤 킨이 2020년 12월 1일자 테슬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앞서 승차 공유 서비스가 테슬라 자율주행 전략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크는 승차 공유 네트워크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훈련시킬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며 25년까지 연간 실제 주행 데이터 생성을 약 70% 향상시킬 수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억 마일의 데이터를 규제 당국에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승차 공유 네트워크로 규정 승인에 필요한 시간과 데이터 수집 시간을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의 승차 공유에 대한 전략은 2016년 7월에 밝힌 테슬라 마스터 플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자율주행으로 테슬라 차량 호출이 가능하다. 테슬라 소유자는 본인 차를 공유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장이나 집에 있을 때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테슬라 차량 소유 비용이 절감된다. 테슬라의 빅픽처가 이제 현실로 다가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을 누가 차지할지, 그리고 테슬라가 하고 있지 않은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어떤 기업이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국에서 자율주행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리바바가 주요 주주로 있는 샤오펑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 자국 기업 지원 정책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 자율주행 시장을 누가 선점할지가 관심사에 있습니다. 최근 올린 샤오펑 영상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샤오펑의 자율주행 X파일럿 플랜을 보면 2020년 현재 2.5단계에 있으며 21년 1분기에는 레벨 3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22년에는 시내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25년에는 레벨 5에 도달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오펑의 가장 큰 리스크는 테슬라와의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샤오펑으로 이직한 직원이 자율주행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의 소송이 단기간에 끝낼 문제는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오토바이 시장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젊은 시절 심한 오토바이 사고를 겪은 후 이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작년 전기 오토바이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 하나로 약 33조이며 향후 연간 4%의 성장세를 보여 26년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 애널리스트 샘 코러스는 중국 스쿠터 제조업체 니오가 유망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오토바이의 90%가 정규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연간 2천만 대의 오토바이가 판매되는데 이 중 전기 오토바이는 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찐테크TV 찐이슈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